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어제 천사가 제 귀에 속삭여준 한마디가 있어요. 타타오, 당신 충분해요? 전 이런 말 참 좋아해요. 군소리 하나 달리지 않고 생각을 확장하게 만드는 폭발력 있고 인화성이 강렬한 한마디. 나를 사유의 도가니로 풍덩 빠뜨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소리. 이런 간단사소해 보이는 한 단어나 문장 속에 광대한 지혜의 들판이 펼쳐지곤 합니다. 자, 사유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기 위해서 우린 먼저 조율부터 해야죠. 일률화되는 조율. 바로 숨쉬기입니다. 깊이 숨 쉬어보세요. 여기는 문자 인문학이며 숨쉬는 문자 인문학입니다. 어떤 주제를 사유할 때 저는 늘 가장 먼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부터 풀어보는 거죠. 충분히 오늘 사유할 주제죠. 채울 충, 채우다, 가득 차다, 완전하다. 그리고 나눌 분. 그러니 충분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분수에 맞도록 가득 차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 정도도 훌륭한 사유였으니까 만족할까요? 근데 뭔가 2% 모자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비가 왔었죠? 긴 뙤약볕의 나날 뒤에 어제 내리신 비가 너무나 기뻤지만 그 풀을 뽑느라고 호미질을 해봤더니 호미질 한 번 딱 속에 바로 흙은 아직 목말라 있더라고요. 속이 젖어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사유로는 지식은 될지언정 지혜에 대한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어림도 없죠. 한자는 영어처럼 역순으로 해석을 하곤 하니 먼저 나눌 분을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인문학적 접근으로. 깊이 숨 쉬면서 8팔 아래 칼도네요. 8팔은 원래 나눌 팔이었습니다. 나눌 팔. 왜 팔이 나눌 팔일까요? 1부터 10 사이에서 가장 잘 나눠지는 숫자가 8이죠? 8, 4, 2, 1. 그렇죠? 무려 3번 이상 나눌 수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마치 나눌 팔은 하나의 직선, 빼빼로를 툭 둘로 나눈 모양 같죠? 나누는 행위, 자르는 행위, 그걸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절묘한 도구가 있으니 뭘까요? 바로 칼입니다. 칼도. 모든 칼은 나누는 게, 분리하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두부를 먹기 좋게 나누고 무를 양념 스미기 좋게 자르고 때론 적의 몸뚱이에서 머리를 분리시키는 데도 씁니다. 좀 끔찍하지만 할 수 없죠. 자, 최초의 나눔으로 달려가 볼까요? 최초의 나눔. 당신의 삶에서 최초의 나눔은 무엇이었습니까? 엄마 몸에서 출산되어 탯줄을 자르며 당신은 개체화되었습니다. 탯줄이 엄마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아직 개체라고 볼 수 없죠. 자, 이제 이 장면은 이 우주에서의 최초의 나눔과 너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의 몸에서 당신이 분리되었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분리의 자름을 행한 것입니다. 전체의 몸에서 당신이 개체로 분리될 때 바로 그런 식으로 잘려나갔던 것이죠. 누가 잘랐나요? 저 매정하고 무서운 신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 스스로 분리의 꿈을 꾸고자 잘라낸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했고 신은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커다란 뭉게구름에서
작은 솜털구름 하나가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광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건듯 일어나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순간, 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입니다. 네, 당신은 바다가 꾸고 있는 물방울의 꿈이죠. 저 구름이 꾸는 솜털의 꿈이고요. 또 신이 꾸고 있는 분리의 환상을 경험 중입니다. 입에 침을 흘리면서 말이죠. 왜 그런 꿈을 꾸려 했을까요? 더 많은 각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죠. 기억하시죠? 마치 셀카봉을 가능한 한 멀리 뻗어서 자기 사진을 찍으려는 욕망과 비슷합니다. 그 셀카가 신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아름답게 다채로운 각도로 잘 찍어주면 신은, 당신은 기쁩니다. 네, 신은, 당신은 기뻐요. 그게 바로 충분입니다. 충분한 상태란 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충은 뭘까요? 고대 문자로는 이런 모양입니다. 사람이 배부른 모습이에요. 단순하죠? 비만이 두려운 지금 이 시대에는 배부르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원래 배부름은 행복의 기본 조건이었죠. 배부르고 등 따시다. 결핍감의 소멸, 그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자식 자자가 뒤집어진 모습이기도 해요. 즉, 자식이 출산하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건 안 보이셨죠? 사람은 일단 배불리 먹고 결핍감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 보존의 욕망이 채워진 것인데 그 다음 원하는 것이 종족 보존입니다. 즉, 자신을 영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가졌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비로소 충분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식이란 꼭 자기 피를 가진 자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충분히 받아서 소화한 제자, 학생, 그들도 자식입니다. 자기 존재의 에너지가 온전히 실린 그런 작품도 자식입니다. 건축가에게는 자기 혼을 담은 건축도 자식이죠. 그런 자식을 승풍승풍 잘 낳는 일을 작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낳는 작가인가요? 자, 이제 사전 지식은 다 챙겼으니 다시 충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오늘 하루, 당신의 지금 이 순간 충분하신가요? 이 말은 당신이 전체로부터 분리되면서 가진 목적을 완수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고 다시 묻고 싶을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깊이 숨 쉴까요? 첫째 목적은 확장된 시야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확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연결이고 통합이죠. 그걸 쉬운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이르는 초고속 라인이 감사고요. 그때 일어나는 소리가 감탄, 경탄이고요.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둘러보세요. 가족. 가족. 이 얼마나 크게 가진 것입니까? 그리고 내 몸 굴릴 수 있는 집, 문을 열고 나오면 하늘, 산뜻한 바람 속에 스민 간밤의 물향기. 당신은 원래 매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뭔가 경험하니까요. 확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 확장된 시야를 느끼면 그게 바로 충분한 감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충분합니다. 당신의 귀에 들리는 매미소리. 충분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을 충실하게 느끼지 못하면 마음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바라고 추구합니다. 욕망하죠. 이건 충분할 수 있는데 충분을 보류하는 겁니다. 행복을 미루는 거예요. 기쁨을 사양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죠? 그러신 적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고정되면 어떤 것을 얻어도 충분함을 못 느낍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어떤 사람은 인상 찡그려요. 찡그리며 기뻐하는 척 합니다. 반면 동메달을 못 땄어도 어저께 높이뛰기 우리의 선수처럼 너무나 환하게 웃어요. 그 순간에 또 그 사람은 체험한 것이고 자기 확장을 느낀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메달이죠. 충분함을 못 느낄 때 무엇을 대신 느끼게 되죠? 네, 결핍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은 충분함을 느낄 수도 있고 결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함은 행복감이며 또 더 확장된 충분함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결핍감은 불만족이죠. 불행의 느낌이고 불만이고 불쾌함이고 억울함이고 화딱지남이고 그것은 또 비슷한 수많은 불만족의 요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충분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족의 선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느낌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반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 골치 아픕니다. 성공하기 더욱 힘들어요. 행복하기 더욱 요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을 제대로 건사할 수 없고 또 주변에 신세지고 그러면서도 청빈하다고 만족하고 가진 게 없으면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자부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애초에 신의 전체성에서 분리해서 더욱더 확장하자는 자기의 본래 목적에 태만한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해지면 그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야죠. 그 느낌이 어떨지. 이 두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이것을 오른손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떨지, 그 고양된 감정을 느껴보는 것, 그게 왼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미친 듯이 꿈꿀 수 있고 취한 듯이 흥겨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충분한가요? 그럼 더욱더 충분함을 향해 춤추듯 노래하듯 걸어가 볼까요?